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이 여러분한테 또 찾아왔네요. 오늘도 찾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4월 4일 4자 두 날짜인데 너무 기분 좋다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좋다 생각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쁜 거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문제 이거 쌓이면 무섭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매일 행정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 오랜만에 가져왔네요. 행정계획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계획 이거요,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절차를 종합 조정을 위한 기준 설정 국가 작용. 기준을 설정했지 아직 그날이 온 건 아닙니다. 24년도에 25년도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질서 중에 어떤 특정 일정 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과 절차를 종합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준. 원래 국가는 법대로 움직이는데 계획을 세워갖고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이거 법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이게 법이냐 행정행위냐 제4의 국가작용이냐 별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여러분은 그냥 국가작용 행정행위 중에 포함되는 거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 밖에 행정작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 40조의 4에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일탈 남용 없이 계획제랑 남용 없이 해라 뭐 이런 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고려할 사항을 빼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행정기본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조문을 뒀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계획에 관한 수립 절차나 확정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전에 계획제랑을 형량의 하자, 형량 명령을 준수하면서 준수할 것을 요구한 요 정도만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 수립하면서 그러면서 관련 행정청과 함께 협의. 그래서 인허가 의제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쓰고 있다. 독일의 집중유란 말은 실제로 권한이지만 우리는 절차적 협의 절차와 동의 절차만을 마련하는 인허가 의제 절차도 행정계획에서. 그러면서 모든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그다음에 공사사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혀 안 했다, 혜택, 빼먹었다, 누락했다, 흠결. 그다음에 했는데 비례원칙이라든지 일반원칙 같은 불충분하게 했다, 오형 그럼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계획 수립 확정 이후에 행정계획이 처분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건 암기하셔야죠.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계획, 환권계획 이런 것은 처분성을 갖죠. 하지만 환지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국토계획 이런 것들은 구속력을 갖지 않아서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또 계획 수립 이후 권한 있는 행정청이야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후에 변경하면 기존 계획은 없어지고 변경된 계획대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하면 그거는 변경된 걸 무효로 보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해 주세요라는 이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두 개,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사건하고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이 판례 딱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는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 이건 기본적인 암기 사안이에요. 정말 판례 암기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행정청은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사전이죠. 사전에 광범위한 왜 사익과 사익도 고려하고 공익과 공익도 고려하고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는 이렇게 계획의 재량의 범위가 넓잖아요. 본질은 같더라도 양적 차이를 인정하는 판례 입장이에요.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갖는다. 맞는 지문. 두 번째,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거 이걸 버려서 오형량. 그러면 형량의 하자 있어. 형량의 하자 있는 거죠.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3번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이때 후행도시계획, 선행도시계획 서로 다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뭐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같이 가겠지만 양립할 수 없다는 건 뭐 하나는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면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계획은 사라지고 새로운 계획을 쓰는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맞죠?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새로 변경된 건 의미가 없다. 그게 무효가 되는데 얘는 권한이 있잖아요. 3번이 그래도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4번 도시 기본계획. 기본자 나왔잖아요. 구속력이 없는 거 아시죠? 첨성 없는 거.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입안 지침, 방향 설정. 때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개발 계획,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벌써 틀렸네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상 면적이 도시 기본계획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라면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 4번이 틀린 점으로서 정답이었습니다. 자 행정계획 어렵죠. 기타 그 밖에 중요한 국가작용 행위의 형식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많이들 배우는데요. 기본적인 조문하고 계획에 관련된 판례. 적어도 행정계획은 3파트. 계획 수립, 확정, 전에 고려할 사항 고려해라. 인허가 의제. 그다음에 계획 수립 확정했을 때 그 계획이 처분성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그다음에 계획 확정 이후에 변경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신다면 아마 문제를 푸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행정법 문제 한 문제, 어려운 행정계획 정리해봤어요. 저랑 함께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도 하루하루 하면서 정복이 됩니다. 내일도 주말 맞이해서 금요일인데요. 오실 거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